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위별로 나열된 키워드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눈에 띄는 키워드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디에서 끌어와서 붙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를 얘기해야 되나?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저희 제목에서는 이란의 리튬 광산 발견 소식이라고 좀 묶어봤는데 이렇게 묶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김태성 이사께 좀 드려볼게요. 이사님, 리튬이 또 한 번 핫합니다. 뭐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가 촉매제가 돼서 오늘 리튬주가 오르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 먼저 듣고 싶어요. 일단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오늘 2차 전지 관련 순환매가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장 초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코스닥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이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는 잠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출발하고 나서 30분이 지난 이후부터 이란에서 거의 뭐 최대 두 번째 규모로 큰 리튬 강산이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뭐 그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리튬주들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리튬 쪽으로 한번 시선이 쏠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추적하면서 낙수 효과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그럼 이번엔 리튬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이 조금 저는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그렇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도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오늘 리튬도 덜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극재가 움직일 동안에는 조금 쉬었어요. 그런데 오늘 양극재가 쉬니까 오히려 반대로 셀 쪽이 강하면서, 그리고 리튬 쪽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된 동박 관련주들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침 개장 전에 리포트를 한 종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또 파워로직스처럼 배터리 팩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 소외받았다라고 하면 소외받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의 밸류, 기업의 가치, 성장성보다는 트레이딩을 위한 수급의 이 이동이 더 중요한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급의 이동을 그럼 이사님 네.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저는 사실은 네. 이제부터는 장중의 일정 부분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종가 기준으로 만약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저는 조금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짧으면 2월 한 달, 길면 1월부터 2월 달까지 2개월 동안 배터리는 밀려도 결국엔 올라온다라는 지금 이 마인드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번 조정도 결국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찬스이겠구나 싶어서 또 트레이딩을 하는데, 거기서 속절없이 밀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손절할 수 없는 구간에 돌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장중에 이제 움직임보다도 종가상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일정 시간은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은 2차 전지가 시가보다는 종가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맞죠.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면 비슷한 결의 질문을 위원님께도 해볼게요. 수급으로 보는 게 여기도 맞는 걸까요? 리튬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다른 이면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기대감은 그게 절레절레일까요? 오히려 이란에서 저렇게 대규모 광산이 되면 리튬엔 악재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자료 화면 나왔을 때도 이란에서 저렇게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매장량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저 물량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가능성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워딩이 저렇게 돼요. 수출 시 글로벌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맞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리튬에게는 악재죠.
뭔가 채굴에 대한 기대감,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살짝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건 완전히 근데 내피셜이죠. 뉴스랑 엮였다고 보기는 그럼 어려운 그렇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리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태형 이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발 뉴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스인데 그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단 악재고 어찌됐든 리튬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떠올리게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호재라는 게 시장에 있어 트레이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정말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정말 지금 안 오르는 것이 2차 전지라고 튀어나오면 그건 2차 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파워로직스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우리 자동차인데 그거는 전기 스쿠터 관련주거든요. 그런데도 그것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역시 수급 논리로밖에 못 보겠죠. 엊그제는 양극재가 올랐는데 리튬이 못 오르다가 오늘 리튬이 오르고 양극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리튬이 새로운 뉴스가 있다? 이건 아니죠. 수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이 수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목에 차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급이 또 다른 축에서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한정돼 있던 수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수급이 올 수 있었던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로봇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로 들어왔고 2차 전지 지금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좀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은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측면.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제 양극재가 오늘 조금 조정받고 이쪽 셀과 리튬이 올라가지만 양극재를 또 매도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양극재 차익을 실현하시는 분도 있으면 수급은 이제 벌써부터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네요. 관점으로 지금은 수급장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장의 성격을 볼 때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좋지만 2차 전지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무시하고 있죠. 그렇지만 밸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저희 머니투데이에 나오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밸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성적이지 않은 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앞서 리튬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려보면은 결국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그런 추세고요. 그러면 오늘 포스코 그룹주 역시 사실 리튬하면 포스코를 많이 그렇죠. 보니까요. 네. 그래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다라는 거,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역발상 투자를 쓰신 분들이 그런 그 책의 원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역발상 투자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는 같이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다가 투자자들이 흥분했을 때 역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지. 파티가 끝난 다음에 나오려고 하면 입구에 사람들이 몰리죠. 지금은 아직은 파티 중이에요. 파티 중인데 이제는 슬슬 역발상을 하면서 좀 덜어 사람 더 놀더라도 나는 일단 먼저 집에 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저희 머니투데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무리하지 말자.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리튬을 잡고 갔고요. 저희 조금 더 큰 카테고리에서 2차 전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는 오늘도 달린다라고 잡아봤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쪽은 약합니다. 반면에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돋보이는 쪽은 셀 업체거든요. 하나씩 짚고 가보죠. 이사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셀 업체들이 오전장보다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급을 본다면 사실은 양극재 쪽은 큰 손들이 좀 떠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쪽은 조금 모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서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오늘장 강한 배터리 3사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셀이 강할 때 양극재가 약하고 또 양극재가 강할 때 이제 셀이 약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기보다 셀이 강할 때 양극재는 좀 쉬어가고요. 양극재가 좀 강할 때 셀은 좀 쉬어갔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결국 이제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에코프로가 강했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셀은 이렇게까지 못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에코프로가 사실 장 출발하고 나서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혹은 LNF 첨부와 같은 기업들이 깊은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공포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오전에 나온 매도 자금이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한 것이 아니고 결국엔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쉬었던 셀 쪽으로 저는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기차에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LG라든지 뭐 삼성 SDI가 뭐 GM과 MOU를 맺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았다라든지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 뭐 셀만 좋고 양극재는 안 좋고 뭐 양극재는 좋고 셀은 안 좋고 이런 뉴스는 아니거든요. 셀이 좋으면 양극재도 좋아지고요. 양극재도 좋으면 셀도 이제 좋아지고 이제 같이 이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일단 시장에 이 두 섹터를 동시에 좀 동반할 수 있는 수급의 힘은 조금은 모자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쉬어갈 때 한쪽이 조금은 강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었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러한 얘기를 드렸죠. 숏 스퀴즈 현상에 따라서 조금은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했던 것보다 더 오버슈팅이 지금 나온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셀 쪽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의 이동이 저는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세일 뉴스를 보면은 사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1위라고 헤드라인에 나와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1, 2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격차도 크고요. 이거는 뉴스만 보면 사실은 악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움직임이 나오는 건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만약 시장이 밀리면 끔찍할 겁니다. 공포스럽고 굉장히 지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좋은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뉴스의 전체 플로우를 이제 읽으시긴 읽으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고 싶은 단어에 조금 더 저는 집중한 그러한 투심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요.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파티에서 같이 노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먼저 집에 갈지는 눈치 게임을 조금은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체 가지고 있는 100%를 다 매도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50%에서 70% 우리가 나중에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은 현금화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는 시점보다 사실은 파는 게 더 어려운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저희 이전에 삼성 SDI 주셨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코너 말미에 AS로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잠시 후에 양극재만 놓고 봤을 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고점에서 팔고 싶은 거는 모든 이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하락과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반대로 제가 얘기했나요? 오늘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조금 더 갖고 가서 위로 보는 게 나을지 그 사이의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라면 100% 매도합니다. 저라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는 제 네네. 성격이면 더 올라가는 거 미련 안 갖고요. 100% 매도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 분봉을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분봉에서 20만 원이 깨지고 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김선 이사께서 공매도 쇼키즈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분출하는데 직전 고점을 어제 고점을 못 들어왔다라는 쇼키즈 들어올 건 다 들어왔다라는 거 봐야죠. 더 이상 들어올 쇼키즈는 없는 거죠. 쇼키즈 효과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오히려 공매도를 쇼키즈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만약에 오늘 더 고점이 올라가면 쇼키즈가 들어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심정에서 쇼키즈가 더 들어온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분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제가 왜 10분봉을 지금 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20만 원 이상에서 그 어제 초반에 거래됐고 오늘도 초반에 거래됐어요. 그 거래량 이하에서 지금 가격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대죠. 많은 분들이 샀는데 지금 이제 물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20만 원이 깨지면 그때부터 그것을 뚫어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BM이 2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9만 원입니다. 29만 원 정도 되면 특히 에코프로가 차트가 더 안 좋아요. 지금 모양이 에코프로가 왜냐하면 어제 고점에서 거래된 게 30만 5천 원 이상에서 거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29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약 만 원 정도가 지금 물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툭 하고 밀리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분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분봉의 에코프로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침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지금 이제 분봉으로 여러분들이 HTS를 놓고 보시게 된다라면 추세선 맞고 좀 떨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을 지금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좋잖아. 양극재 좋잖아. 필요하잖아. 이 펀드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급과 차트를 보셔야 돼요.
왜 차트를 봐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게 차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녹아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돼요.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파는 거는 그냥 줄여서 파는 거야. 나는 여기서 또 오히려 사야 돼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지금은 움직여야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급의 순환매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시장, 이렇게 저희가 조언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 키를 하나씩 찾아보죠. 의외의 중국 양회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장에 조금 시세 나오고 있는 곡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KG케미칼과 같은 경우는 뭐 곡물주기도 하지만 다른 쪽도 전기차랑도 엮갈리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태서 이사님.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곡물 생산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재료에 국내 증권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비중을 늘릴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간 성격인데 어떻습니까? 정말 곡물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양회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일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제 곡물의 비축 예산을 거의 뭐 13.6% 기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장중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단 KG케미칼은 조금은 논외로 치고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남해화학 혹은 조비, 경농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빼고는 지금 못 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세들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 섹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트레이딩 스킬이 조금 있으신 분들만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군들이 하나같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호가 물량이 얇다라는 지금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 물량이 얇다라는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도 호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순환매의 테마주 이렇게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칫 매수했다가 굉장히 필요해질 수도 있는 또 테마주 중에 하나거든요. 또 곡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번 또 급감하게 되면 그 다음 거래가 붙기까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생적으로 뭐 거래가 활발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테마와 좋은 뉴스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이 곡물주까지 보실 필요는 지금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주가 뛰었던 그 양상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곡물 섹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정말 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 굉장히 높은 가격대까지 다시 간다?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20-30%의 이 변동성을 좀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매 테마 성격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께서도 순환매 테마 성격이 강한 지금 자리에서 곡물주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효성 ENB가 오늘 뭐 KG케미칼을 제외하고 네.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주봉을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대략 가격이 뭐 한 10,000원에서 12,000원 한 10,000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게 17,000원까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다라고 보죠. 근데 다시 지금 그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주가 떨어졌고 지금 2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식을 봤는데 일단 적자가 계속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매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지금 제자리 있다라는 거죠. 자, 중국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데 중국은 비료 공장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중국엔 비료 공장 없나요? 우리 비료 갖다 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김태선 이사께서 호가가 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호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효성 OMB 같은 경우 현재 호가에서 팔자가 170주, 200주 정도예요.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호가가 바뀌어요. 한숨이 나오죠. 네.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호가가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시면 어떻게 파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면 정말 앵커께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접근하기에는 쉬운 지식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1,000만 원 가지고도 매매하기도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정도 읽는 정도로만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겠다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좀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딩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쪽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후죽순 테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우후죽순 테마들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지만 수급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까지는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버는 돈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뛰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1위, 2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요. 2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빈도수 높게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시작은 해볼게요. 회장님 효과. 그런데 뭐 다른 쪽에서도 뭐 회장님 복귀한다고 했는데 그 종목은 뭐 움직이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뉴스가 나온 지 조금은 시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봤을 때 뭐 호평도 있지만 조금 경계감을 가지는 리포트 내용도 살짝씩 보이는 지금이거든요. 셀트리온을 그럼 지금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돼요? 증권사의 시선은 살짝 따뜻,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 차가운 결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회장님과 엮여서 지금 헤드라인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SD 바이오 센서도 갑자기 이제 또 회장님이 복귀한다라는 네, 뉴스가 바이오노트는 근데 나왔는데 움직임이 또 없어요. 일단은 셀트리온은 이 이슈가 있기 이전에 기저효과로 하나 깔린 게 바로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정기 회장이 일선에 복귀를 하면 28일 날 주총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이제 복귀가 이제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3사 합병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 혹은 그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서 회장님이 오신다 해서 셀트리온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달에 1,000억이었는데 갑자기 뭐 2,000억, 3,000억 팔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기업들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본업 자체를 평가받기보다는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혹은 변동성을 좀 노리는 그러한 지금 트레이딩 자금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 질문을 지난주에 좀 받았을 때 네.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만약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 2차 전지가 여기서 살짝 밀리게 되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또 뉴스를 찾아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것인데 그 뉴스의 빌미를 또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까지의 시세를 놓고 보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나올 시세는 좀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셀트리온 쪽보다는 그래도 이제 낙수 효과,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제약바이오에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기업은 한미그룹주,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공략주로 하나
제약 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까지는 다 올랐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 셀트리온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 주목해보자.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 1위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1위 오른 SM 인수 관련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아마도 더 길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총까지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검증된 IP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다들 이렇게 검증됐기 때문에 잡고 싶어 하는구나. 그 힘이 좀 느껴지는 요즘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하이브는 참패했고요. 카카오는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저희는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하이브가 대주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총이 이달 말인데 거기서 하이브 편인 사람들을 선임을 딱 하면 또 반격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자리에서 포인트는 저희 어떻게 잡아야 돼요? 막상 뭐 카카오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닙니다. 컨셉법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하이브 측이 뭐 선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카카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총과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다시 또 주총을 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카오가 35% 지분을 하게 된다라면 이사 선임에 대한 주총 그 결의를 해가지고 또 이사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카카오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수하는 자와 피인수 사이에 그 틈이 많이 벌어질 타이밍인가요? 그러니까 피인수가 아니라 SM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딱 가격이 결정이 돼버린 거죠. 시장에서 15만 원에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SM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꽃놀이패예요. 근데 오늘 카카오 주가가 왜 빠질까요? 뭐 작은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승자 독식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SM을 이제 그럼 하이브에서는 뭐 16만 원, 17만 원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럼 SM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꽃놀이패지만 하이브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이제 지분 공시를 했잖아요. 대략 뭐 10% 미만 그 13만 원 이상 12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다가 여기에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들어온 돈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M을 그렇게 인수해가지고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왜냐하면 SM이라는 회사가 이미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딱 구축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통해서 카카오가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하이브하고 하게 된다라면 경영진을 축소시키면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병한다라든지 따로 놔두면 하는 건데 지금 카카오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영권 인수라기보다는 협업 관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 경영진을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뭐 지금 없었던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SM 그룹주만 놓고 봤을 때 통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SM, CNC 쪽이 좀 더 탄력이 강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또 SM 쪽이 조금 더 돋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SM만 지금은 이제 보셔야 돼요. 다른 쪽들은 네. 이 카카오 지금 이제 다른 원래 하이브는 SM과 관련해서 다른 쪽들을 조금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카카오는 지금 SM만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셈법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하이브가 SM을 갖고 올 때는 다른 계열사까지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만 카카오는 이제 SM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투자자분들 굉장히 현명하신 게 여러분들이 안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미 투자자분들은 계산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원픽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의 원픽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낙수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주신다고 했습니다. 종목 공개 먼저 받아볼게요.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새롭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HK 이노엔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음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 이 숙취 해소제를 좀 만드는 기업. 일단 숙취 해소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제 K캡에 대한
이 매출 또한 계속해서 이제 국내 혹은 이 해외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 만약 2차 전지가 조금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소외받았던, 외면받았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임상 시험이라든지 임상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이 판가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차라리 실적이 찍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45,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이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요즘장 키포인트 잡아서 SK 이노엔 원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위원님과는 저희 약속한 대로 AS를 좀 받아볼 겁니다.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1월 25일 날 원픽으로 삼성 SDI 받아봤고요. 22%대 수익 중입니다. 현 구간의 추가 전략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포인트 짚어주시죠. 저는 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제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9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심정에는 지금 변함은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익을 한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생각보다 그 이후로 과열이 너무 됐기 한 때문에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요. 기회가 또 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셨다가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한번 실현하셨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쭉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의 전략이 일단은 필요하네요. 그냥 나는 이런 거 저런 신경 안 쓰겠다라고 묻어두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한번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트레이딩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